네, 반갑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고 차량 내부 및 외부 손상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탑승자가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살펴보면 차량 자체는 급감속을 일으키게 되고 탑승자는 관성에 의해서 충돌 전의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즉, 충돌 전의 속도대로 계속 움직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로 차량 내부의 다른 장치들과 충돌을 하게 되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탑승자가 앞으로 숙여졌다가 다시 뒤로 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 후의 탑승자의 운동 방향을 보면 충격 외력이 작용한 방향의 역방향입니다. 탑승자가 앉아 있어서 충격 외력이 발생을 하면 앞으로 갔다가 다시 앞에 부딪혀서 뒤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즉, 충격 외력이 뒤에서 앞으로 발생했는데 탑승자는 뒤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탑승자의 충돌 후의 운동 방향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면 충돌 이렇게 되면 탑승자는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후방 충돌이 되면 탑승자는 뒤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측면에서 충돌을 받으면 가해 차량의 탑승자는 앞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탑승자는 가해 차량 쪽으로, 즉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충격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와 탑승자의 규명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누구였을까? 또 탑승자가 어느 좌석에 앉아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탑승자의 충돌 후 운동 방향, 즉 차량 외부의 충돌 부위에 의한 충격 외력의 작용 방향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고요. 탑승자들의 신체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거나 탑승자들의 최종 위치, 차량의 최종 위치, 탑승자의 신체가 부딪힌 차량 내부의 손상을 과 같은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탑승자가 어느 좌석에 앉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 규명을 위해서 때로는 이 조향 휠의 손상 상태와 탑승자의 신발 밑창에 나타난 브레이크 페달이나 가속 페달의 자국, 깨진 전면 유리에 묻은 머리카락이나 혈흔, 조향 핸들이나 룸미러에 묻은 지문 등을 보고 누가 운전을 했는지, 누가 탑승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가속 페달에 자국이 없는 사람은 운전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앞 유리창에 2군데에 묻은 머리카락 혈흔 중에 A의 혈흔이 여기에만 묻어 있다면 여기는 A가 여기 탔다는 증거고 B는 운전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좌석 쪽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졌다. 심하게 찌그러졌다. 이렇게 한다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머리나 안면부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하체에도 부상을 입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탑승자가 하체를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 머리나 안면부를 심하게 다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머리나 두부나 안면부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하체나 다른 부위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및 탑승자의 부상 위치, 어디를 부상당했는가와 사고 전후 안전벨트의 상태 등을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탑승자의 부상 원인 조사와 기타 조사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주요 구조물들을 살펴보면 앞 유리와 옆 유리, 좌석의 골조, 핸들, 창틀, 계기판이나 대시보드, 바닥, 천장 구조물. 천장 구조물은 전도나 전복되었을 때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구조물 중 강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옆 창문이나 문짝 손잡이, 그리고 손잡이, 거울, 안전벨트를 시트에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나 너트 부분 등입니다. 차량 내부 계기판이 붙어 있는 각종 계기를 조사할 때는 대형 차량과 소형 차량, 그다음에 대형 차량과 오토바이가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속도계는 이 눈금이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기판이 직접 손상으로 파손된 경우에 눈금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기판의 바늘이 가리키는 수치는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이거나 사고 당시의 엔진 회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경우는 드물게 발생하고요. 최근에는 전자계기판이 등장을 했고요. 블랙박스도 등장을 해서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는 현재 디지털 타고그래프라고 해서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 그 외에 EDR이라고 해서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입니다. 이게 에어백이 터질 당시에 어느 속도인지 엔진의 상태 등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속도계를 조사한다는 것은 그리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계기판이 멈춘 상태입니다. 멈춘 상태요. 찌그러진 상태이고요. 자, 승용차끼리의 정면 충돌과 같이 최초 충돌에서 최대 접합을 거쳐서 이렇게 정지할 때까지 속도 변화가 심하거나 탑승자에 의한 2차 충돌로 계기판 바늘이 부딪혀 얹혀진 경우, 이때는 그 바늘이 받은 어떤 힘이 눈금 계기를 파손시킬 때 바늘이 움직이게 하므로 이건 역시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사고 후에 각종 계기판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 당시의 실제 속도 또는 엔진 회전수보다 높은 수치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0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계기판에 눈금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수치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참고로 하되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 차량 외부 손상 조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리 손상입니다. 자, 유리는 접합유리와 강화유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접합유리는 일명 이중유리, 안전유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판유리 중간에 이렇게 합성수지 필름을 샌드위치 모양으로 끼워서 접착한 것입니다. 외력의 작용에 의해서 파손될 때 이 중간막에 의해서 파편의 대부분이 흩어지지 않아서 주로 자동차의 앞 창유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접합유리가 있는데요. 접합유리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또는 거미줄 모양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중심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입니다. 이거는 버스의 전면유리 손상 상태입니다. 접합유리에서 간접 손상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때도 있는데요. 평행함 모양이나 바둑판 모양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이고요. 정면이나 측면 충돌이 있을 때는 차체가 뒤틀어지거나 밀리면서 이런 간접 손상의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전면 유리 이외의 부분에 적용된대요. 보통 판유리를 가열해서 이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는 전면 유리를 빼고 다른 부분에 쓰는데요. 판유리를 가열해서 급냉시키면 유리의 결정을 아주 치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유리는 잘 깨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깨졌더라도 일반적인 유리 파편처럼 이 날카롭게 되지 않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둥글게 되어서 파편에 의한 신체 손상을 방지하도록 제작한 것이 강화유리입니다. 유리가 파손되면 산산이 조각나면서 흩어지고요. 파손된 유리 조각으로 직접 손상이나 간접 손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물체와 접촉에 의한 것인지, 차체의 뒤틀림에 의한 것인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 충돌한 다음에 최대 결합이 될 때 차량 하체부에 보면 차체가 밑으로 밀리면서 노면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노면에 패인 홈이나 긁힌 자국이 나타납니다. 이 흔적을 사고 차량의 하체를 들어 올려서 접촉한 부위와 함께 찾아야 하는데요. 노면과 접촉한 사고 차량의 부품 상태를 통해서 이 차량 하체부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파손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개 접촉면이 심하게 마모되었거나 닳아 있고요. 또 볼트 등의 돌출된 부분이 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충격으로 인하여 차체의 하부에 변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차량 하체부에 이런 변형 부임, 파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하체부를 점검할 때는 만약 광택이 죽어 있다면
충격 부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은 색깔입니다. 마찰이나 열이 발생했다면 연한 갈색이나 푸른색을 띈다고 합니다. 자, 차량 하체부에 보면 이 스프링을 이렇게 묶어 놓은 판 스프링의 손상 형태입니다. 묶어져 있어야 되지만 흩어져 있으면 손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어 손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에 분리가 있습니다. 고속이나 과하중 또는 공기압이 부족한 이런 비정상적인 주행 조건을 가면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주행 조건에서 계속적인 주행을 하면 사이드월 부인이 굽혀지거나 발열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가장 방열 효과가 나쁜 숄더 부위에 응력이 집중됩니다. 그때의 고무와 코드의 접착력은 낮아지면서 휠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 공기압이 부적절했거나 짐을 많이 실었거나 과속을 했거나 급하게 코너링을 했거나 공기가 유입됐거나 또 이물질이 유입됐거나 이상 발열이 일어났거나 접착이 부적절했거나 외상 및 충격이 있거나 펑크 수리를 부적절하게 했거나 스탠딩 웨이브 현상, 과하게 흘러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파열이 있습니다. 타이어 내외부의 충격으로 트레드가 X, Y, L자 형태로 파열되거나 숄더가 파열되는 것을 말합니다. 발생 원인은 공기압이 과다했거나 과하중인 상태에서 고속 주행하다가 장애물에 충돌했을 때 트레드와 숄더 부위가 터져 나가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음은 코드 절단입니다. 코드 브로큰업 또는 카카스 브로큰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타이어 내부의 골격인 플라이 코드의 섬유나 스틸, 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충격에 의해서 부분적 또는 전원주라면 전 부분 둥그렇게 된 부분에 걸쳐서 원주 방향이나 경사 방향으로 절단돼서 손상되는 것을 코드 절단이라고 말합니다. 발생 원인은 외상이 있거나 못박힘이거나 공기가 빠졌거나 코드 정렬이 부적절했거나 가열됐거나 공기압이 부적절했거나 충격이 있거나 짐을 많이 실었거나 펑크 수리가 부적절했거나 그러니까 앞의 원인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드와이어 절단입니다. 비드와이어 절단 형태를 보면 타이어의 비드와이어가 절단되는 현상에서부터 사이드월까지 파열하고 있는 경우, 사이드월이라는 자동 타이어 바퀴의 좌우를 말합니다. 비드와이어는 손상이 있는데 외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 원리를 보면 결속 불량이나 굴곡이나 변형되거나 녹슨 불량 림, 이 림에 의한 원인도 여기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압이 부적정했거나 과부하, 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타이어 탈착 시의 불량 작업,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비드와이어가 절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드 파열, 버스트가 있습니다. 타이어 비드가 끊어져 파괴되는 현상인데요. 발생 원인은 변형되었거나 녹슨 불량 림, 공기압이 부적절했거나 과부하, 이거 역시 또 나왔군요. 네. 타이어 탈착을 할 때 작업 불량, 그다음에 브레이크 드럼의 과열, 이와 같은 것이 비드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다음은 타이어의 컷 절단입니다. 주행 중에 노면에 돌출물이나 물체, 돌, 금속, 못, 유리 조각 이런 거 위를 주행하다가 이들과 접촉에 따라서 타이어의 절상, 끊어짐, 자상, 찔림, 찰상, 긁힘 이런 손상을 입습니다. 절단은 처음에는 작지만 그 후에 사용에 의해서 커지고 다른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간혹 사고와 관련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 장애물과 접촉을 했거나 과도한 공전을 했거나 금속물, 돌, 차체 등과 접촉을 했거나 복륜 사이에, 이 복륜은 바퀴가 두 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이에 돌이 끼는 것이죠. 돌이 끼어서 계속 박혀가면서 좌우를 일단시키는 겁니다. 자, 바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복륜이라는 겁니다. 이게 화물차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엔 러닝 플랫이라고 해서 끌림이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매우 낮거나 이 펑크 등에 의해서 공기가 빠진 상태에서 주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타이어의 사이드 옆부분에 이 카카스 코드가 뿔뿔이 일어나고 캐스팅이 파괴되어서 전원지에 걸쳐서도 코드가 손상되거나 이렇게 둥근 원주의 끝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손상되거나 절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손상 상태를 보면 카카스와 코드 종류에 따라 손상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펑크 상태의 주행 속도나 또는 주행 거리, 하중에 따라서 손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트럭 및 버스용 또는 소형 트럭용 스틸 타이어의 끌림 현상을 보면 이 벨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또는 분산되고 카카스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기가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 이 끌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발생 원인 보면 외부와 충격이 있거나 트레드부나 사이드부에 못에 의한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트레드부 탈착 시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튜브나 밸브, 그다음에 밸브 코어에 공기가 누설되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충돌의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로부터의 강한 타격 흔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파손 흔적만을 조사하여 사고 관련 차량의 손상 부위와 그리고 충돌 자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파손된 부위에서 특정한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흔적을 찾기에 가장 쉬운 것은 강타한 물체의 형태나 표면의 재질이 벗겨진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희미한 자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각이 쉽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찾을 필요가 있고요. 충돌 차량의 접촉 부위를 나타내는 이 파손 물질을 보면 페인트 흔적, 혈흔, 타이어 루버, 이 고무 조각, 그다음에 흙이나 나무 껍질, 또는 보행자의 의류, 유리 조각,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강한 흔적 보면 양 차량이 충돌 후에 최대 결합하고 있는 동안의 움직임은 부품 형태가 찍힌 것이나 재질이 벗겨짐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완전 충돌이 이루어지면 그 흔적은 두 접촉 부위가 강하게 압박되고 있을 때 발생하고요. 흔적이 형성되는 정지 상태를 바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간 흔적은 정지된 상태에 도달하지 않고 양 차량의 접촉 부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측면 접촉 사고로서 스치고 지나간 충격이 되겠습니다. 자, 스친 흔적에 대한 판정 요령을 보면, 스친 흔적은
눈물방울 흔적과 같이 나타나고 문지른 끝부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동일 진행 방향으로 두 대의 차량이 서로 옆을 문지른 경우, 자, 어느 차량의 속도가 빠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지른 주행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적게 크게, 그 다음에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방울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친 흔적을 판정하는 요령을 보면 진행 속도가 느린 차량의 문지른 흔적의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진행 속도가 빠른 차량의 문지른 흔적의 방향은 앞에서 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충돌로 인해서 타이어에 문질러진 흔적을 보면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작용해서 노면과의 마찰로 열이 발생하면서 타이어의 접지면이 검게 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고 차량의 타이어를 살펴보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네, 문제 1번. 다음 충돌 방향과 충돌에 따른 탑승자의 운동 방향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전면 충돌하면 탑승자는 앞으로 이동한다. 자, 후방 충돌하면 탑승자는 앞쪽으로 이동한다. 자, 측면 충돌하면 가해 차량의 탑승자는 앞으로 이동한다. 측면 추돌을 했을 때 피해 차량의 탑승자는 가해 차량 쪽으로 탑승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뒤에서 충격을 받았으므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힘은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나번. 2번 문제. 유리가 열처리 되어 보통 유리의 3배에서 5배의 충격에도 강하며 파손 시 잘게 부서지는 유리는 뭘까요? 보통 유리, 강화 유리, 가정 유리, 합성 유리, 무슨 유리다? 네, 강화 유리였습니다. 다음 3번. 다음의 충돌 흔적 중 외부 강타의 흔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외부의 페인트 흔적이다, 보행자 오류다, 혈흔이다, 자동차 내부의 파손 흔적이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보겠습니다. 외부의 강타 흔적은 페인트 맞고요. 타이어, 루버, 보행자의 의류 맞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머리카락, 혈흔, 네, 혈흔 있네요. 자, 머리카락, 유리 조각, 흙이나 나무 껍질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의 파손 흔적은 충돌 흔적에, 외부 강타 흔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 내부 조사는 탑승자의 충돌 후 운동 방향을 파악하는 건데요. 전면 충돌 시 탑승자는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후방 충돌 시 전면과 반대로 이동한다. 사고 당시 운전자와 탑승자를 규명하는 것은 탑승자의 충돌 후 운동 방향과 탑승자들의 신체 상처 부위, 탑승자들의 최종 위치, 그 다음에 차량의 최종 위치, 탑승자의 신체가 부딪힌 차량 내부의 손상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운전자 및 탑승자의 부상 부위, 사고 전후 안전벨트의 상태 등을 조사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차량 내부에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구조물들은 앞유리, 옆유리, 핸들, 계기판, 대시보드, 좌석, 골조, 천장 구조물, 창틀, 바닥 내부 구조물 중 강성이 있는 부분, 그래서 옆 창문이나 손잡이, 도어 손잡이, 거울, 안전벨트를 시트에 고정시키는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각종 계기 조사에 있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계기판이 직접 손상을 입어서 파손됐다. 이때는 바늘이 가리키는 수치가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 혹은 엔진 수준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뭐 최근에는 DTG나 EDR 같은 전문 기록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 충돌에서 최대 접합을 거쳐서 정지할 때까지 속도 변화가 심하거나 차량 탑승자에 의한 2차 충돌로 계기판 바늘이 얹혀지면 그 바늘이 어떤 힘이 가겠니를 알 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고 차량의 외부 손상 조사입니다. 유리 손상. 유리는 접합유리와 강화유리가 있는데 주로 접합유리는 자동차의 앞창에 쓰고요. 자, 직접 손상은 보면 거미줄 모양으로 갈라진다. 중심에는 구멍이 나 있다. 간접 손상을 보면 평행한 모양이나 바둑판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정면 충돌이나 측면 충돌이면 차체가 밀리면서 일어나기도 한다. 자, 강화 유리를 보면 전면 유리 이외의 부분에 쓴다. 전면 유리 이외의 부분에 쓴다. 자, 유리가 파산되면 산산조각 나면서 흩어지게 되고 이 유리 조각으로 직접 혹은 간접 손상을 구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차량 하체 봅니다. 광택 유무의 상태를 보고 충격 부위를 알 수 있고요. 마찰이나 열이 발생한다면 연한 갈색이나 푸른색을 띠고요. 자, 타이어의 손상을 보면 분리되거나 파열되거나 코드가 절단하거나 비드 와이어가 절단하거나 비드가 파열되거나 절단되거나 끌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충돌의 흔적을 보면 외부로부터의 강한 타격 흔적이라든가 스친 흔적이라든가 충돌로 인해 타이어에 문질러진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